중국은 모든 것의 위대한 뿌리, 한국은 그저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베이징 대학교의 권위자 왕리 교수는 이단 한 문장으로 미국 최고 명문 스탠포드에서 그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5000년 중국 문명의 우월함을 증명할 완벽한 슬라이드와 논리적 증거들. 그의 머릿속에는 의심이라곤 단 하나 없었는데요. 하지만 강당 뒤쪽에 앉은 한국 학생 민재의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정말로 현대 한국의 세계적 반도체, 초고속 인터넷, 독특한 알파벳이 모두 중국의 단순한 가지들이라고 믿으시나요? 그 순간 왕 교수의 학문적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부심이 도전받고 오랜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결코 보지 못했던 역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할 거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해요. 제 이름은 왕리 교수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중국 역사와 동아시아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베이징의 중심부에 위치한 후퉁에서 자라며 유서 깊은 중국 문화의 깊은 뿌리를 항상 느끼며 살았죠.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저는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에 대한 중국의 결정적 영향을 연구해왔어요. 제 조교가 동아시아 문명에 대해 강연하실 거예요 라고 알려줬을 때 저는 흥분과 약간의 지루함을 간신히 감췄답니다. 결국 저는 비슷한 강연을 수십 번이나 했었으니까요. 중국은 모든 것의 위대한 뿌리였죠. 한국,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작은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 전체에 끼친 영향력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강연 당일 아침, 저는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새벽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커튼을 활짝 열자 창밖으로 안개에 쌓인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펼쳐져 있더군요. 시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는데 긴장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죠. 오늘 모두가 진실을 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넥타이를 바로잡고 검은 정장 단추를 채운 후 제 첫 문장을 연습했답니다. 안녕하세요. 5000년의 중국 발명과 문화에 뿌리를 둔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침 식사 때는 평범한 토스트와 중국 우롱차를 마시며 제 노트를 훑어봤어요. 제 슬라이드는 완벽했습니다. 황하에서 한반도, 일본, 베트남으로 화살표를 그린 지도들, 고대 중국 청동기와 우아한 서예, 이미지들, 재지술과 인쇄술이 서쪽으로 전파된 방식을 보여주는 도표들이었죠. 저는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스탠포드의 웅장한 강의실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이 건물의 붉은 타일, 지붕과 조화를 이루며 탁월한 학문적 유산을 뽐내고 있었죠. 스탠포드는 미국 최고의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을 갖춘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여기서 강연한다는 것 자체가 명예였어요. 높은 아치형 문이 앞에 우뚝 서 있었죠. 울려 퍼지는 복도를 걸으며 제 발자국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걸 들었어요. 강의실 안에는 계단처럼 높아지는 목재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넓은 무대에 광택나는 연단과 큰 화면이 있었어요. 빈 좌석들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섰는데 열정적인 마음들로 가득 찬 모습을 상상했답니다. 시계가 십시를 알리자 학생들과 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얼굴들이 보였는데 모두 위대한 강연의 약속에 이끌려왔더군요. 자세를 바로 하고 첫 몇 줄을 작은 소리로 연습했어요. 그 순간 작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세계에 대한 중국의 위대한 선물을 감사히 여기길 바라. 정확히 10시 15분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무대에 올라서자 밝은 조명이 제 뺨을 따뜻하게 했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중국 문명이 우리 지역 전체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강과 산맥의 경로를 두꺼운 붉은 선으로 표시한 동아시아의 빛나는 지도였어요. 몇 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공자의 가르침이 동쪽으로 이동한 방식, 불교 예술이 국경을 넘은 방식, 그리고 한국의 초기 왕국들이 중국의 글과 의식을 빌린 방식을 설명했죠. 한국의 모든 도자기, 모든 사원 양식, 모든 글자가 중국의 위대한 발명가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청중을 지켜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메모를 했죠.
하지만 뒤쪽에서 회의적인 표정을 한 얼굴도 발견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입술을 꽉 다문 한국 학생이었어요. 저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어쨌든 역사는 제 편이었으니까요. 강연 중반부에 이르러 한국의 문화는 중국 뿌리에 빛나는 반영입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제 목소리가 미국 최고의 학문적 전통이 살아 숨쉬는 이 스탠포드의 강당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면으로는 승리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 무대, 제 아이디어, 제 승리였죠. 거의 박수가 커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곧 한 질문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거라는 건 전혀 몰랐답니다. 하지만 그 밝고 공허한 순간 저는 역사의 주인이었고 한국은 제 슬라이드의 각주에 불과했어요. 저는 연단으로 올라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밝은 무대 조명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했고 제 손에 있는 리모컨을 만졌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이 잠시 하얗게 빛나더니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동아시아의 간단한 지도였죠. 강들이 중국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은빛 실처럼 흘렀어요. 산들은 차분한 녹색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화살표들이 황하에서 한반도를 향해 곡선을 그렸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한 여행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발명품과 사상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볼 거예요. 몇몇 학생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다시 클릭했죠. 다음 슬라이드는 약간 누렇게 변한 종이에 검은 한자가 쓰여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캡션에는 종이 약 105년경 발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종이는 세상을 바꿨어요. 종이가 나오기 전 사람들은 대나무 조각이나 동물 가죽을 사용했죠. 무겁고 휴대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종이는 가볍고 만들기 쉬웠습니다. 곧 제지술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퍼졌죠. 한국 승려들은 여행하면서 등에 종이를 지고 다녔답니다. 방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노트북이 펼쳐져 있고 펜이 움직이는 걸 보았죠. 앞줄에 젊은 여성이 종이를 들고 있는 승려의 작은 그림을 낙서하고 있더군요.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릭하자 슬라이드에 고대 인쇄판이 나타났어요. 나무에는 깔끔한 한자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인쇄술도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나라 시대에는 목판 인쇄로 사람들이 책을 빠르게 복사할 수 있었죠. 손으로 모든 페이지를 베끼는 걸 상상해보세요. 느리고 지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인쇄술로 책들이 중국 전역으로 날아갔답니다. 여행자들이 그것들을 한국으로 가져왔죠. 갑자기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잠시 멈췄어요.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죠. 이건 제 강점이었어요. 저는 이런 발명품들을 수년간 연구했었거든요. 자부심이 치솟는 걸 느꼈답니다. 그런 다음 계속 진행했어요. 화면에는 청동 나침반이 보였죠. 그 바늘은 어둠 속에서도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항해술이죠. 제가 말했어요. 이 나침반으로 선원들은 새로운 바다를 탐험했어요. 그들은 해안선과 섬들을 지도로 만들었죠. 한국 배들은 나침반을 사용해 더 멀리 항해하고 더 많이 교역했답니다. 저는 간단한 용어로 말했어요. 청중 중 일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저는 그들이 각 단계를 따라오길 원했어요. 때때로 질문도 했습니다. 인쇄된 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몇몇 고개가 끄덕였죠.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고 둘 다 미소 지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교학자의 다채로운 그림이었어요. 공자의 사상이 동쪽으로 이동한 방식을 설명했죠. 어른을 공경하고 학문을 중시하세요. 이런 사상들이 상인들과 승려들과 함께 이동했어요. 곧 한국의 통치자들은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유교 시험을 채택했죠. 그 제도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수세기 동안 한국 사회를 형성했답니다. 한국 사원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전환했어요. 곡선 지붕과 붉은 기둥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저 지붕을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 모양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시작되었어요. 한국 건축가들은 자신만의 특색을 더했죠. 더 밝은 색상과 단순한 선. 하지만 디자인의 뿌리는 중국에서 왔답니다.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야기를 구축했어요. 실크로드와 해상 루트에 대해 이야기했죠. 말로 그림을 그렸어요. 비단, 차, 도자기를 싣고 장안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낙타 대열을 상상해보세요. 분주한 항구에서 도자기를 내리는 한국 상인을 상상해보세요. 차가 처음 중국 사신들의 선물로 한국에 도착한 방식을 설명했어요.
한국 농부들이 안개 낀 언덕에 차 정원을 심은 방법을 알려드렸죠. 도자기의 섬세한 흰 표면이 한국 도공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만의 회청색 청자를 만들게 한 점도 언급했어요. 매번 저는 먼저 중국 기원을 강조한 다음 한국의 변화를 설명했답니다. 20분 후 이 섹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클릭했어요. 중국으로 다시 원을 그리는 밝은 붉은색 화살표였죠.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과 눈맞춤을 하며 천천히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한국 문화조차도 그 예술, 글쓰기, 의식 중국 문명의 뿌리에서 자랐어요. 얼굴들을 지켜봤어요. 몇몇 학생들은 감명받은 표정이었죠. 몇 명은 모든 줄을 적었어요. 하지만 뒤쪽의 한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때는 거의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제 초점은 제가 방금 추적한 역사의 강에 있었거든요. 다시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제 현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클릭했죠. 화면이 고층 빌딩과 네온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밤의 서울 스카이라인이 별처럼 반짝였죠. 오늘날에도 한국의 빠른 성장 고속열차, 디지털 네트워크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가치와 기술에 기반합니다.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추고 고개 끄덕임이나 박수를 기다렸어요. 대신 저는 호기심을 보았죠. 그 조용한 얼굴에서 도전을 보았어요. 하지만 무시했답니다.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질문은 잠시 후에 환영합니다. 먼저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 거대한 흐름의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첨단 공장과 연구실에 대해 설명했어요. 흰 가운을 입고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들의 장면을 그렸죠. 대륙을 가로질러 데이터를 나르는 바다 밑으로 뻗은 케이블을 가리켰어요. 중국의 발명품들이 이 연세를 촉발했습니다. 더 많은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죠. 내면으로는 저를 막을 수 없다고 느꼈어요. 제 목소리가 스탠포드의 현대적인 강당에 울려 퍼졌답니다. 저는 역사의 위대한 행진을 서술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기원을 보여주는 안내자였죠. 여정이 곧 놀라운 전환을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지배했답니다. 중국이 먼저, 한국이 다음, 그리고 세계가 경외심으로 지켜보는 모습으로요. 제가 한국으로 이어지는 중국 발명품들의 긴 경로. 종이, 인쇄술, 유교시험, 건축을 추적하는 것을 막 끝냈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 뒤쪽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마치 돌로 조각된 것처럼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을 알아챘답니다. 그의 검은 머리는 단정했고 눈은 침착한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잠시 동안 저는 가슴속에서 예상치 못한 설렘을 느꼈죠. 호기심과 자부심이 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때 그가 일어섰어요. 조명이 더 밝게 느껴졌고 좌석줄이 더 멀리 뻗은 것 같았으며 동료 학자들의 속삭임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먼 북소리처럼 한 번 목을 가다듬었죠. 저는 잠시 멈추고 손에 리모컨을 든 채 제 뒤 화면에 슬라이드가 멈춰 있었어요. 모든 길은 중국으로 통한다라는 굵은 글씨가 빨간색으로 공중에 떠 있었답니다. 왕 교수님,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주목의 파도가 청중들을 휩쓸었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민재 씨. 저는 연단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질문이 뭐죠?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그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셔츠 컬러가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 다음 그가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교수님은 정말로 현대 한국에 업적될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초고속 인터넷, 독특한 알파벳 이 모두 중국 뿌리에서 나온 단순한 가지들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것들을 한국만의 창조물로 보시나요? 그의 질문이 마치 어둠 속의 밝은 등불처럼 공중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의심의 찌릿함을 느꼈답니다. 강당이 그를 향해 기울어지는 것 같았죠.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던 제 말들이 바람 속의 마른 잎처럼 제 마음속에서 흩어졌어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죠.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더 깊게 들렸어요. 어떤 슬라이드를 다음으로 선택했는지도 모른 채 리모컨을 탭했답니다. 현대의 성공들도 여전히 오래전에 세워진 기반 위에 서 있어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온 가치관, 발명품, 사회체계들이 한국이 발전하는 방식을 형성했죠. 저는 화면을 흘끗 보았어요. 빨간색과 금색의 유교사원 지붕 슬라이드였습니다. 민재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다시 말하도록 초대했죠. 그는 부드러운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교수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폐허였어요. 도로는 부서지고 도시는 불타고 가족들은 찢어졌죠. 그러나 몇십 년 만에 우리는 고속도로, 공장, 학교, 연구센터를 건설했어요. 우리는 한글을 만들었죠. 발음소리를 글자와 일치시키는 과학적 알파벳.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문해력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도전받고 있으면서도 흥미를 느꼈답니다. 그가 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를 바로잡았죠. 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개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어요. 한자가 우리 글자에 영향을 미쳤죠. 제 말이 그의 눈 속 불꽃에 비해 평평하게 들렸어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죠. 한글의 디자인은 한자가 아니라 우리 입과 혀의 모양에 기반했어요.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훈민정음에서 우리 언어에는 자체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답니다. 그는 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그 선택이 한국의 독특한 창의성 자체 글쓰기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방 주위로 저는 고개를 돌리고 펜이 중간에 멈추는 것을 보았어요. 미국 학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프랑스 학자가 눈썹을 올렸어요. 저는 강당의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치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아래 물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신중하게 구축한 강의가 떨렸죠. 숨을 들이쉰 다음 기술을 살펴봅시다라고 말했어요. 리모컨을 클릭했죠. 슬라이드가 현대 반도체 클린룸의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흰 정장, 밝은 조명, 그리고 완벽한 침묵. 반도체는 글로벌 연구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초기 마이크로칩 디자인은 중국 수학 개념을 차용했죠. 저는 데이터로 제 주장을 고정하려고 했답니다.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조롱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글로벌 연구는 국제적입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공부했어요. 그들은 아이디어를 새로운 형태로 혼합했죠. 그것이 혁신입니다. 그의 눈이 빛났어요. 혁신은 누구도 만들어 본 적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그의 말의 무게를 느꼈답니다. 혁신 맞아요. 그 단어는 용기, 위험,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제가 역사를 흑백선으로 그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 삶은 수천 가지 색조라는 것을요. 한국의 업적들은 단순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대담하고 살아있는 창조물이었답니다. 긴 순간 동안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그런 다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들었죠. 군중들은 제 반응을 기다리며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제 강의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이것은 대화였고 진실로의 공유된 여정이었죠. 그리고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민재의 차분한 말이 강당의 침묵 속으로 사라질 때요. 처음으로 저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답니다. 자랑스러운 교수로서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으로서요. 제 마음이 빠르게 달렸어요. 어떻게 이런 명확한 열정과 사실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제 오래된 대본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죠. 고마워요, 민재 씨. 저는 이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역사가 무엇이 먼저 왔는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용기와 상상력으로 무엇을 창조하는지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리모컨을 클릭했고 제 뒤의 화면이 새 슬라이드로 바뀌었어요. 밤의 서울 스카이라인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죠. 한강이 네온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등불처럼 빛났고 롯데타워의 부드러운 곡선이 어두운 하늘을 뚫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이미지가 자리 잡도록 기다렸어요. 현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계속했어요. 밤에 한강을 따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불빛이 물 위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위로 건물들이 별을 향해 뻗어 있어요. 아래로는 페리보트가 조용히 떠다녀요. 그 장면은 단지 어떤 문명에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손, 마음, 그리고 꿈으로 지어진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그 이미지가 스며들게 했어요. 세 번째 줄에 한 학생이 고개를 기울이며 미소 지었죠. 다른 학생은 재빨리 노트를 적었어요. 저는 제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자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놀라운 성장, 그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1950년대에는 도로가 잔해였어요. 공장들은 빈 껍데기였죠. 그러나 1980년대까지 한국은 축구 경기에서 이기고 학생들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고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답니다. 2000년대까지 한국 영화와 음악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받고 1955년 서울의 흑백 사진을 보여줬어요. 먼지 나는 거리, 작은 목조주택, 그리고 몇 개의 덜거덕거리는 수레들. 그런 다음 다시 클릭했죠. 다음 이미지는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는 팬들로 가득 찬 화려한 1988년 올림픽 경기장이었습니다. 저 이미지들을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폐허에서 세계 무대로 30년 만에요. 그 도약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만의 비전으로 공장, 도로, 학교를 건설했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동의의 웅성거림이 방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죠. 몇몇 언로 학자들조차 놀란 표정을 교환했어요. 스탠포드의 최고 석학들까지도 이런 새로운 관점에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천천히 말했어요. 각 단어를 선택하면서요. 그리고 기술은 어떤가요? 서울의 지하철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달려요.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여러분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1시간도 안 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카드를 탭하면 게이트가 번거로움 없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것은 단지 고대의 지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게 꿈꾸는 사람들이 한 현대적 공학, 디자인 그리고 계획이죠. 제 뒤에서 슬라이드가 한글 글자의 간단한 도표로 바뀌었어요. 블록처럼 배열된. 한글은 또 다른 경이로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모양은 우리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영해요. 추측이 없죠. 아이들은 며칠 만에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 배움의 용이함이 한국이 새로운 세대의 독자, 사상가, 그리고 혁신가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있지만 눈에는 자랑스러운 불꽃을 가진 민재를 바라봤어요. 저는 감사함을 느꼈죠. 그는 제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전환하며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국의 마음을 보길 원해요. 그 이미지는 밝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강변공원을 청소하고 벚나무 아래 꽃을 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년 봄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거리를 청소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모입니다. 그 정신, 서로 돕고 함께 일하는 것은 한국의 영혼이에요. 저는 손을 들고 청중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이웃을 도왔거나 공원을 청소했거나 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몇몇 학생들은 손을 높이 들면서 웃었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각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제가 말했어요. 공동체는 오래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실천이에요. 작은 마을에서 큰 도시까지 사람들은 서로를 돌봐요. 그 관심이 모두를 들어올립니다. 조용한 순간이 지나가게 한 다음 저는 덧붙였어요. 그래서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볼 때 그 언어, 기술, 문화를 우리는 독창적인 창조물을 봅니다. 네, 영향은 많은 곳에서 왔어요. 모든 나라는 빌리고 배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교훈을 가져가 새롭고 강한 무언가를 만들었죠. 그것이 진정한 이야기입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그런 다음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한 쌍의 손, 그런 다음 또 다른 물결, 마침내 방은 박수 소리로 울렸답니다. 저는 가슴에 따뜻함이 넘치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박수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된 발견을 위한 것이었죠. 제가 연단에서 물러서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주머니에 연설문을 가지고 스탠포드에 왔지만 한국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훈을 이해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는 대담하고 밝게 그 자체로 빛나고 있어요. 저는 박수 소리가 사그라들자 연단에서 물러났어요. 제 다리가 약간 떨렸답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고 경주를 한 것처럼요. 나무바닥이 제 발 아래서 삐걱거렸어요. 저는 강당을 빠져나가는 학생들에게 미소 지었죠.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몇몇은 제 어깨를 토닥였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왕 교수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서 배웠어요. 제 말이 작게 느껴졌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담아 그 말을 했답니다. 저는 민재가 뒷문 근처에 서서 두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민재가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은 밝았지만 부드러웠죠.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민재 씨,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오늘 당신이 저를 도전하게 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연결하는지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고 느꼈죠. 저는 뒤로 기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무리를 지켜봤어요. 그들은 배낭을 메고 커피컵을 들고 있었죠. 캠퍼스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안에서 방금 논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갑작스러운 평온함을 느꼈답니다. 당신이 한국 전쟁에 대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집과 삶을 재건했는지 설명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추고 단어를 찾았어요. 저는 거의 자네가 도로와 학교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민재의 미소가 커졌어요.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역사는 단지 오래된 이야기들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형성했어요. 저는 나무바닥에 발을 두드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한글을 설명한 방식 글자들이 어떻게 입모양과 일치하는지 그것은 마치 시 같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것을 공부해요. 하지만 교수님의 눈을 통해 보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저는 일어서서 제 손을 내밀었어요. 내일 커피 한잔 할래요? 당신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마도 몇 가지 책 추천도.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좋을 것 같아요. 스탠포드 근처에 블루 보틀이라는 작은 찻집이 있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통 한국차를 제공하죠. 아침빛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 때 저는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설렘으로 잠에서 깼어요. 스탠포드에서의 강연은 끝났지만 오늘은 새로운 약속을 품고 있었답니다. 민재와의 차 한 잔.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제 반영을 응시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 보였죠. 더 가볍고 호기심 많고 배울 준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로비를 나와 팔로 알토의 활기찬 거리로 나섰어요. 캘리포니아의 햇빛이 야자수에서 춤추고 자전거들이 덜커덕거리며 지나갔죠. 저는 찻집 블루 보틀을 찾았어요. 현대적인 유리 외관과 미니멀한 디자인이 눈에 띄었어요. 문 위로 깔끔한 간판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부드러운 조명이 작은 방을 빛내고 있었어요. 세련된 테이블들이 나무바닥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민재가 구석에서 저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작은 주전자가 김을 내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공기는 볶은 보리차 향을 품고 있었죠. 고소하고 따뜻했어요. 민재는 두 개의 작은 컵에 차를 따랐어요. 액체는 옅은 금색이었죠. 그는 저에게 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보리차예요. 한국에서 흔해요. 맛보세요. 저는 컵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에서 그 따뜻함을 느꼈어요. 첫 모금은 부드러웠고 섬세하고 구운 듯한 맛이 났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맛있네요. 이미 집처럼 느껴져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한국에서는 차를 나누는 것이 우정을 의미해요. 그는 떡을 차에 살짝 담갔다가 저에게도 하나 건넸어요. 그것은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콩가루가 묻어 있었죠. 저는 그것을 베어 물었고 달콤함이 제 혀에서 녹아내렸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그는 한강가의 봄 축제에 대해 설명했죠. 가족들이 호랑이와 학으로 그려진 연을 날릴 때요. 그는 가을 수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웃들이 야외 시장에서 감과 밤을 나눌 때요. 저는 색들을 그려봤어요. 잘 익은 감의 밝은 주황색, 땅 위에서 소용돌이치는 짙은 빨간 잎들, 그리고 떨어진 잎들을 쫓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요. 민재 씨, 다음엔 무엇을 할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저는 제 공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을 나눌 거예요. 역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때 살아있어요.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왕 교수님은요? 학생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마음이 가득 차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새로운 장을 가르칠 거예요. 우정, 창의성, 그리고 함께 배움의 장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문화가 세상에 자신만의 색을 더한다는 것을 상기시킬 거예요. 밖에서 빛은 더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저녁의 평온함을 약속하는 것처럼요. 저는 일어서서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제가 배운 한국식 인사였죠. 민재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우리는 웃었답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저는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중국에서 화살표를 그리는 지도로 가득했던 제 노트북은 이제 노란차 얼룩과 서의 스케치로 가득한 페이지가 있었답니다. 6장은 단지 제 강연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역사는 오래된 책 속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한국의 따뜻함을 제 다음 강연으로 가져갔어요. 모든 문화의 목소리로 더 풍부해진 세상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